도넛 용어만 커 형태는 지식재산권 없어. 현대자동차가 신형 소나타 LPI에 환형 LPG 탱크를 적용하자 국내에서 환형을 먼저 적용한 르노 삼성자동차의 하지만 르노 삼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환형에서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환을 나름의 네이밍 작업으로 바꾼 도넛이라는 용어와 용기를 차에 부착하는 방법일 뿐 환형 LPG 용기 형태 자체는 특허가 아니어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 또한 도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뿐 환형 용기 사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갈등은 전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지식재산권이 언급되는 것은 환형 용기를 르노 삼성이 도넛형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먼저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이미 환형 용기를 사용하던 현대 기아차는 환형 용기를 국내 시장에 도입할 경우 차 가격이 오를 수 있고 LPG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만큼 국내 공급 업체의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적용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지난 2014년 도넛형 탱크 개발 당시 LPG 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르노 삼성은 중형 LPG 세단, 특히 개인 택시 판매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2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포스코와 대한 LPG 협회 등과 손잡고 환형 탱크를 만들었다. LPG 판매 대수 자체가 많지 않았던 만큼 현대 기아처럼 탱크 공급 문제가 없었던 데다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사업에 활용되지 않을 때는 개인 승용차나 마찬가지여서 반면 국내 LPG 중형 세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던 현대 기아차는 공급 문제로 쉽게 바꾸기 어려웠던 데다 가격이 오르면 영업용 LPG 구매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감안했다. 더불어 스페어 타이어가 사라지는 만큼 그에 대한 불만도 고려해 점진적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후 소나타와 그랜저를 시작으로 차츰 환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선택했고 최근 환형 탱크가 탑재된 중대형 세단이 출고되는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탱크 용량을 두고 경쟁이다. 르노 삼성 SM6 LPI 도넛 탱크의 물리적 용량은 75리터인 반면 현대차는 소나타의 80리터 탱크를 탑재했다. 가스 한잔 법규상 과충전을 방지하려면 환형은 80%의 연료만 담을 수 있어 SM6는 가득 채울 때 60리터, 소나타는 64리터의 액화석유 연료를 채울 수 있다. 현대차는 연료 밀도가 낮은 LPG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탱크를 키워 잦은 충전의 번거로움을 줄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르노 삼성은 4리터를 더 넣기 위해 탱크 무게가 증가하는 점을 지목하며 효율을 들먹인다. 판단은 소비자가 하겠지만 양측 모두 환형 탱크에 대한 소비자 만족 이처럼 양측이 LPG차를 두고 경쟁하자 앞서치는 고사 LPG 에너지 기업들이다. 완성차 기업의 이동수단 경쟁이 LPG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 LPG 연료의 수송부문 소비를 늘릴 수 있어서다. LPG 운전자 교육 폐지를 이끌어낸 것도 LPG차 구매 제한 완화를 만들어낸 것도 자동차가 아니라 에너지 기업이라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회사의 경쟁 같지만 어떤 연료를 채우고 이동할지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 기업들이다. 소비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뀐 판도에 따라 이동수단 제조사 간 벌어지는 경쟁을 두고 제품을 선택할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넛이라는 용기 브랜드가 잠시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펠리세이드, 익스플로러 위협, 토요타 미국 기준 미드사이즈 SUV로 북미 시장에서 현대 펠리세이드, 혼다 파일럿, 포드 익스플로러, 쉐보레 트래버스 등과 경쟁한다. 된 안전장비 및 엔터테인먼트가 장착된 것은 물론 3.5L V6 가솔린 엔진 이외에 2.5L 4기통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장착해 높은 연료 효율을 보여준다.
또 토요타의 최신 플랫폼 TNGA-K를 적용해 이전 모델보다 정교해진 주행 감각이 특징이다. 렉서스를 빼닮은 후면 외관은 토요타 준중형 SUV RAV4와 닮아있다. 직선을 강조함과 동시에 굴곡을 강조한 선과 면의 조화로움이 매력이다. 늘씬하게 뻗은 루프라인과 날렵한 테일램프는 SUV이지만 스포티한 느낌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신차 트렌드인 대형 디스플레이가 장착됐다. 새로워진 하이랜더는 이전 모델의 편의 장비를 대부분 계승한다. 여기에 조작 편의성과 실내 재질을 개선해 더 나은 인테리어를 보여준다. 독특한 점은 센터 콘솔 박스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최신 차량에 탑재되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가장 높은 트림인 플래티넘에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덕분에 화면을 6대4로 분할해 더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띄울 수 있다. 현대 팰리세이드처럼 3열 시트가 달린 대형 SUV다. 이번 토요타 하이랜더는 이전 세대보다 60mm 길어진 실내 공간을 갖췄다. 또한 2열 시트의 슬라이드 거리를 30mm 늘렸다. 하이랜더는 3열 시트를 갖췄다. 이전 세대보다 3열 공간이 커졌지만 전체적인 크기가 늘지 않은 만큼 덩치가 큰 성인이 탑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8인승을 기본으로 7인승 모델도 있다. 하이랜더에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장착된다. 경쟁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V6 가솔린 엔진을 기본으로 토요타만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3.5L V6 가솔린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궁합을 맞춘다. 최고 출력 306마력이다. 기존 V6 가솔린 엔진에 비해 연료 효율을 17%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3.5L 4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토요타 아발론과 동일한 출력을 발휘한다. 더 하이브리드의 시스템, 총 출력은 240마력이다. 전륜 구동을 기본으로 지형에 따라 반응하는 멀티 터레인 셀렉트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 리미티드와 플래티넘 트림에는 험로 탈출을 위한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장착된다. 투박하면서도 기능에 충실했다. 안전장비로는 보행자 감지 빛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추적 보조, 표지판 식별 및 경고, 오토 하이빔, 전방 충돌 경고 등이 전 모델 기본으로 장착된다. 또한 후측방 경고 장치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는 나머지 트림의 기본 사양이다. 하이랜더는 5가지 트림으로 판매된다. 가장 기본 모델인 L트림은 18인치 휠, 3존 온도 조절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ED 헤드램프,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 8인치 터치 스크린 등이 적용된다. LE 트림은 파워 테일게이트, 사각지대 경고, LED 안개등 및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제공된다. XLE 트림은 오토 헤드램프, 루프 레일, 선루프, 앞좌석 열선, 운전석 전동 요축 받침, 조수석 4방향 전동 시트가 포함된다. 티드 트림은 20인치 휠,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개량된 LED 헤드램프, 운전석 메모리 시트, 럭셔리 가죽, JBL 사운드 시스템이 달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트림인 플래티넘에는 오토 와이퍼,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다. 꽤나 널찍한 공간? 하이랜더는 미국에서 가솔린 모델이 올해 12월 출시된다. 이어 내년 2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 예상 가격은 $40,000 한화 약 4,632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서 판매하는 팰리세이드에 비해 10에서 15% 비싼 가격이다. 한편 국내에서 대형 SUV 시장이 커지면서 하이랜더 국내 출시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지는 분위기다. 토요타 국내 딜러 관계자는 토요타 코리아의 하이랜더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북미 생산이라 수입에 전혀 문제가 없어 내년 출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하이랜더가 5천만 원대 가격으로 국내 판매된다면 현대 팰리세이드, 쉐보레 트래버스, 포드 익스플로러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